밤 11시 48분. 사무실 불빛은 이상하게 노랗게 번들거렸다. 모니터 위에 비친 내 얼굴은 조금 낯설었다.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나는 빛이 왜 노랗게 변했는지 평생 잊지 못한다. 나는 올해 32 서울 구로 디지털 단지 근처의 중소게임 회사에서 기획자로 일한다. 출시를 앞둔 게임이 있어서 그 주는 거의 매일 야근이었다. 팀원들은 하나둘씩 퇴근했고 새벽이 가까워질수록 사무실은 고요했다. 프로그래머 민수 형이 내게 말했다. 야, 오늘은 진짜 일찍 들어가라. 어제 네가 퇴근할 때 뒤에 아무도 없었는데 복도에서 사람 걸음소리 났다고 하더라. 나는 웃으며 넘겼다. 형, 야근이 처음이야? 그 소리 다 환청이야. 그때는 그렇게 웃어 넘겼다. 밤 공기가 묘하게 눅눅했다. 에어컨이 꺼져 있었는데도 서늘한 기운이 내 다리 쪽으로 스며들었다. 창문 밖으로는 맞은편 빌딩의 간판 불빛이 깜빡였고 불빛이 꺼질 때마다 사무실 벽이 순간 어둠 속에 잠겼다. 이따금 형광등이 깜빡이며 웅 하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지금 생각하면 마치 누군가 숨죽이며 울먹이는 소리 같았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섰다. 사무실 문을 열자 끼익 소리와 함께 싸늘한 공기가 훅 들어왔다. 새벽이라 복도 불은 절전 모드로 꺼져 있었고 오직 끝쪽에 있는 비상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운동화 밑창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울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 소리가 두 개였다. 내 발소리 뒤에 조금 늦게 겹쳐서 또 하나의 발소리가 들렸다. 내가 멈추자 그 소리도 멈췄다. 다시 걸음이 또 따라왔다.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땀이 쭉 흘러내렸다. 누가 남았나?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다. 멀리 복도 끝 유리문 너머에 어둠이 깊게 깔려 있을 뿐이었다. 이상하게 그 어둠이 조금씩 나를 향해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데 어둠 자체가 숨을 쉬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흔들며 착각이야 라고 스스로 중얼거렸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민수 형이었다. 너 아직 안 갔지? 응, 기획 문서 정리 중. 왜? 형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금 복도 쪽에 사람 있지 않아? 나 혼잔데. 전화 너머로 지지직 잡음이 섞였다. 그리고 형이 낮게 속삭였다. 방금 CCTV 봤는데 너 뒤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신호음만 남았다. 통화가 끊겼다. 나는 즉시 뒤를 돌아봤다. 비상등 불빛이 깜빡이며 잠깐 꺼졌다 켜졌는데 꺼졌던 그 찰나에 누군가의 어깨가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다. 어두운 회색 옷, 긴 머리,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로 복도 끝으로 걸어가는 실루엣. 너무 자연스럽게 걸어서 한순간 진짜 사람 같았다. 저기요. 내가 소리쳤다. 대답은 없었다. 그냥 복도 끝에서 유리문이 덜컥 열리더니 천천히 닫혔다. 그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길게 울렸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귀신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래도 일은 마무리해야 했다. 게임 런칭이 코앞이었고 이 정도 피곤한 건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는 내 손이 자꾸 떨렸다. 잠시 정신을 가다듬고 커피를 새로 내리려 일어났다. 그 순간 모니터가 깜빡였다. 화면 속 내 캐릭터 모델링이 잠깐 흔들리더니 카메라가 자동으로 주민되었다. 그리고 모니터 중앙에 눈이 하나 떠올랐다. 정확히 말하면 모델링된 인물의 얼굴 안쪽 텍스처에서 누군가의 눈처럼 보이는 원형의 이미지가 천천히 떠올라 있었다. 눈동자가 움직였다. 정면을 향해 내 쪽을 보듯이.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GPU 버그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다시 돌려도 그 눈은 사라지지 않았다. 도리어 화면 속 인물이 입을 천천히 벌렸다. 보고 있어. 분명히 그 문장이 텍스처의 미세한 픽셀 떨림 사이로 형체를 만들어냈다. 사운드는 꺼져 있었는데 내 귓가에는 속삭임이 들렸다. 너는 나를 봤지? 순간 모니터가 꺼졌다. 사무실이 정적에 잠겼다. 밖에서는 바람 한 점 없는데 서류가 가볍게 날아갔다. 그리고 복도 쪽에서 다시 그 발소리가 들렸다. 탁, 탁, 탁. 이번엔 아주 가까이서, 바로 문 뒤편에서. 나는 의자를 끌어 문 앞을 막고 숨을 죽였다. 문틈 아래로 희미한 빛이 번졌다. 노란색.
그 빛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마치 누군가의 손가락이 문틈을 긁는 듯 그림자가 흔들렸다. 스르륵 스르륵 그 소리, 마치 뭔가 바닥을 더듬으며 찾는 것처럼 내 입술이 바짝 말랐다. 누구세요? 말이 터져 나왔을 때 복도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 직후 노트북 화면이 스스로 켜지며 검은 화면 위에 흰 글자가 떴다. 나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내 뒷목의 털이 쭈뼛 섰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때 천장 조명 반사로 내 자리 뒤편 모니터 유리 표면에 희미하게 비친 무언가가 있었다.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의 얼굴이 바로 내 옆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모니터 유리에 비친 건 분명 사람의 형체였다. 여자의 얼굴이었다. 눈은 너무 크고 입은 반쯤 열려 있었다. 그런데 그 입 모양이 내 표정을 따라하고 있었다. 내가 입을 다물면 그녀도 다물고, 내가 미세하게 고개를 돌리면 그녀도 같은 각도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단 하나, 눈동자만은 움직이지 않았다. 계속 내 눈을 보고 있었다. 그 순간 화면 속 전원이 꺼졌다. 그리고 완전한 어둠. 사무실은 적막했고 내 심장 소리만 들렸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피로야. 그냥 착각이야. 그러나 그때 모니터가 다시 켜졌다. 부팅도 안 했는데 화면에 코드가 쏟아지듯 나타났다. 어딘가 낙이 익은 경로들. Project Ghost Texture Unused Model 롱삼. 그 폴더는 내가 지난주에 삭제했던 디렉터리였다. 그 안에는 테스트용 유령 캐릭터가 들어있었다. 개발 중단된 프로젝트였다. 우리는 그 캐릭터를 희원이라고 불렀다. 이상하리만큼 사실적인 얼굴, 기획서에도 없던 표정, 그리고 텍스처가 자꾸 오류를 일으켜서 결국 폐기하기로 한 모델이었다. 하지만 화면 속 파일 리스트에 그 폴더가 다시 살아있었다. 심지어 수정 날짜가 오늘 밤 11배 59로 되어 있었다. 누가 만졌다는 뜻이다. 지금 이 시간에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다. 폴더를 열자 한 장의 JPG 파일이 있었다. 이름은 shewashere.jp. 마우스를 올리는 순간 이미지가 자동으로 열렸다. 검은 배경 위에 복도 CCTV 화면처럼 보이는 흐릿한 사진이 있었다. 그 안에는 내가 있었다. 정확히 지금 이 옷차림 그대로. 문제는 그 내 뒤에 있었다. 조명 아래 내 뒤에서 머리카락이 얼굴을 완전히 덮은 채 서 있는 그녀. 그리고 사진 하단에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너는 나를 다시 불렀어. 나는 본능적으로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다. 모니터를 끄려 했지만 화면은 꺼지지 않았다. 도리어 스피커에서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다. 저기 있잖아. 여자의 목소리. 속삭임인데 스피커가 울렸다. 마치 내 귀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돌아보지 마. 순간 머리카락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쳤다. 정말 누군가 내 뒤에 있는 것처럼. 난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공기가 달랐다. 냄새가 있었다. 비 냄새도 먼지 냄새도 아닌 오래된 사람 냄새. 오랫동안 창문 닫힌 방에서 썩은 천을 젖은 채로 두었을 때 나는 냄새. 그 냄새가 컴퓨터 본체 쪽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CPU 펜이 과열된 듯 윙윙거리더니 화면이 다시 깜박였다. 이번엔 검은 화면 위에 텍스트 같다. 넌 왜 나를 지웠어? 커서가 깜박였고 자동으로 다음 줄이 입력되었다. 나는 아직 여기 있어. 나는 의자를 걷어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도망쳐야 했다. 문을 열려는데 손잡이가 돌아가지 않았다. 잠겼나? 아니, 분명 자동 잠금 해제된 문인데 잡아당길 때마다 문 안쪽에서 누군가 반대편에서 누르고 있는 듯한 힘이 느껴졌다. 누가 있는 거야? 숨이 막혔다. 바닥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내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엔 발신자, 희원. 그 이름을 본 순간 심장이 잠시 멈춘 듯했다. 그건 우리가 테스트용 모델에 임시로 붙여둔 코드명이었다. 사람 이름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아야 할 이름이었다. 통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처음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런데 서서히 아주 천천히 마이크를 문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들려? 네가 만든 얼굴이야. 순간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숨소리가 내 귓가로 스며들었다. 너무 가까웠다. 귀 옆에 누가 입을 대고 말하는 느낌이었다. 내가 보고 싶었어.
그 목소리와 함께 내 왼쪽 어깨가 미세하게 눌렸다. 살결 위로 누군가의 손가락이 스치는 감촉. 나는 비명을 삼키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모니터 화면이 깜빡이며 자동으로 카메라를 켰다. 그리고 웹캠 영상이 뜨더니 내 얼굴이 화면에 비쳤다. 그런데 내 뒤에 또 한 명이 있었다. 화면 속 내 어깨 뒤에서 누군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눈동자가 사라진 자리에는 어두운 구멍, 그리고 그 입이 열리며 모니터 스피커로 내 목소리와 똑같은 톤으로 속삭였다. 너야 나를 만든 사람. 그때 전원이 완전히 꺼졌다. 정적, 그리고 키보드 위로 똑똑 소리. 물방울 같은 아니면 손가락 끝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 하나, 둘, 셋. 나는 손을 더듬어 휴대폰을 켰다. 불빛이 책상 아래를 비추는 순간 바닥에 젖은 자국이 있었다. 발자국이었다. 책상 밑에서부터 내 자리 쪽으로 이어진 젖은 발자국. 그리고 그 끝엔 나의 키보드 위에 놓인 머리카락 한 움큼. 그 머리카락 사이에서 알 수 없는 저음의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퇴근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나왔다. 복도는 여전히 어둡고 노란 비상등만 깜빡였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다. 나는 비상계단으로 뛰어내려갔다. 발소리가 계단 벽에 메아리 쳤다. 그런데 내 발소리보다 한 박자 늦게 또 다른 발소리가 겹쳤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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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빨라졌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나 계단 난간에 비친 그림자가 따라 내려오고 있었다. 내 그림자와 나란히. 계단 참마다 내 것보다 반 박자 늦게 움직이는 또 하나의 그림자. 나는 숨을 헐떡이며 지하층까지 내려갔다. 그곳은 서버실이 있는 층이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붉은 LED 불빛들, 기계들이 규칙적으로 깜빡였다. 그런데 그중 하나, 모니터 한 대에만 이상한 창이 떠 있었다. 화면 중앙에는 흰 글씨 한 줄. 넌 도망칠 수 없어. 나도 일하니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모든 전원이 꺼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내 바로 옆에서 섞였다. 우리 같이 야근하자. 계단 아래 어둠 속에서 그 목소리가 들린 순간 나는 아무 생각도 없이 뛰었다. 벽에 부딪히고 손바닥이 까졌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저 문을 찾아 헤맸다. 문, 출구, 불빛. 그 어떤 것도 없었다. 손끝에 닿은 건 차가운 금속 손잡이뿐이었다. 나는 있는 힘껏 밀어붙였다. 철컥. 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바퀴다. 아니, 바퀴라 믿고 싶었다. 그곳은 건물의 지하 주차장이었다. 텅 비어 있었다. 형광등 몇 개만이 깜빡이며 살아있었고 콘크리트 벽에는 습기와 곰팡이 자국이 얼룩져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퇴근하지 못한 직원들의 차량들이 줄지어 있었다. 그중 하나, 검은색 SUV 운전석 쪽 불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사람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망설이다가 그쪽으로 다가갔다. 창문 안쪽 누군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운전석 등받이에 긴 머리가 흘러내려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죄송한데 혹시 퇴근하시는 거예요? 같이 나가도 될까요? 대답이 없었다. 더 가까이 다가가서 창문을 들여다봤다. 그건 사람의 뒷모습이 아니었다. 그 자리엔 의자 위에 걸쳐진 머리카락 뭉치와 그 밑에 놓인 모니터용 더미 헤드, 3D 스캔용가 있었다. 정확히 우리가 희원의 얼굴을 모델링할 때 사용하던 장비였다. 그리고 운전석 앞 대시보드엔 작은 종이 쪽지가 붙어 있었다. 퇴근은 내일.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미친 듯이 계단으로 다시 올라갔다. 복도를 지나며 모든 불이 꺼져 있었다. 회사층에 도착했을 때 복도 끝에 비상등만 여전히 노랗게 타오르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사무실 안쪽 불빛이 새어나왔다. 분명히 전원을 끄고 나왔는데 누가 안에 있다. 민수 형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 하나로 나는 문을 열었다. 모니터 불빛이 하나만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형이었다. 형! 나는 소리쳤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얼굴이 너무 하였다. 피부색이 아니라 마치 모니터의 빛에 완전히 흡수된 것처럼 창백했다. 눈동자가 초점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웃었다. 끝났어. 이제 우리 다 같이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입모양은 형의 것이었지만 소리는 전혀 달랐다.
그건 희원의 목소리였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형, 무슨 말이야? 형 맞지? 그가 손을 내밀었다. 손가락 끝이 부자연스럽게 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손끝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모니터 속 픽셀이 흘러내리듯이 그의 손끝이 점점 데이터처럼 깜빡이며 사라졌다. 여긴 현실이 아니야. 그 말과 함께 형의 몸이 모래처럼 부서지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남은 건 형의 이어폰 한쪽뿐이었다. 그 이어폰에서는 희미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기억하지 마. 내가 있던 걸. 사무실의 불이 꺼졌다. 다시 어둠. 하지만 이번엔 빛이 없는데도 모든 게 보였다. 벽, 책상, 키보드, 그리고 그 위에 앉아있는 희원. 그녀는 컴퓨터 본체 위에 앉아 있었다. 빛 한 줄 없는 공간에서 그녀의 형체만이 희미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제 네가 내 차례야. 그녀가 입을 열었다. 너는 나를 만든 손이고 나는 너를 기록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들렸다. 사무실 전체가 울렸다. 책상 위에 모니터들이 하나씩 켜졌다. 각 화면마다 내 얼굴이 떠 있었다. 표정이 전부 달랐다. 웃는 나, 우는 나, 눈을 감은 나. 그리고 마지막 모니터에는 내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피를 토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문을 열고 복도를 지나는데 유리벽에 내 그림자가 비쳤다. 그림자가 내 속도와 다르게 움직였다. 나는 뛰고 있는데 그림자는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림자 안쪽에 또 다른 얼굴이 있었다. 희원의 얼굴이었다. 계단으로 향하려던 순간 천장이 쾅 소리를 내며 울렸다. 천장 틈새에서 검은 케이블들이 쏟아져 내려왔다. 그 케이블들이 내 팔에 감겼다. 전류가 흐르는 듯 온몸이 찌릿했다. 놓아줘.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 소리는 사무실 안에서 메아리처럼 퍼졌다가 다시 내 귀에 들어왔다. 내 목소리가 아니다. 희원의 음색으로 변해 있었다. 놓지 않아. 이제 우리 하나야. 눈을 떴을 때 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새벽 5시. 밖에서는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모니터 불빛이 자연광에 씻기듯 희미해졌다. 모든 게 사라져 있었다. 민수 형도, 희원도, 케이블도. 다만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과 형의 이어폰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어폰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너도 곧 알 거야. 여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그날 새벽 회사 문을 뛰쳐나왔다. 거리의 공기가 너무 맑았다. 차가운 공기가 내 뺨을 스쳤고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자마자 머릿속이 멍해졌다. 그런데 알람이 울렸다. 휴대폰 화면에는 출근 알림, 영쿠옴, 구로 디지털 단지 만게임즈 알람을 끄려다 손이 멈췄다. 화면 아래 작은 팝업 창이 하나 떴다. 희원이 당신의 출근을 확인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손에 쥔 채 확인하니 팀장님이었다. 팀장님, 아직 회사에 계세요? 나는 다급히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들려온 건 사람 목소리가 아니라 쉬익, 쉬익 하는 숨소리였다. 숨이 아주 가까이에서 마이크를 타고 바로 내 귓속으로 들어왔다. 팀장님? 나는 조심스레 불렀다. 그때 휴대폰에서 들려온 목소리, 그건 분명 목소리였다. 여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손에서 폰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폰 화면엔 나 자신의 얼굴이 카메라에 비쳐 있었다. 하지만 그 표정은 내가 아니었다. 눈이 반쯤 뒤집힌 채 웃고 있었다. 그 순간 사무실의 모든 컴퓨터들이 동시에 켜졌다. 꺼져 있던 모니터들이 틱틱틱 하며 불빛을 켜더니 하나같이 같은 문장을 띄우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완성돼야 해. 누군가 뒤에서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복도 끝 아무도 없어야 할 곳에서 팀장님이 서 있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얼굴이 반쯤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오며 내게 말했다. 네가 만든 거야. 뭐라고요? 그 코드, 네가 만든 프로그램, 네가 그 안에서 나를 불렀어. 그는 가까이 다가오더니 피식 웃으며 내 어깨를 잡았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하나야. 완성. 순간 그의 손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차갑고 젖어 있었다. 나는 반사적으로 팔을 뿌리쳤다.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 액체가 바닥에 닿자 사무실 불이 전부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는 숨을 죽였다.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조차 멈췄다.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서 누군가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딸칵 딸칵 딸칵. 규칙적인 타건음. 그건 바로 내 자리 방향에서 나는 소리였다. 나는 조심스레 걸음을 옮겨 내 자리로 다가갔다. 그때 형광등이 찌익 하며 다시 켜졌다. 그리고 나는 봤다. 내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정확히 나와 같은 옷을 입은 나였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동자가 나를 향해 움직이는 그 짧은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그 나는 입을 열었다. 드디어 돌아왔네. 기다렸어. 나는 도망쳤다. 출입문으로 달려가 손잡이를 잡았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보안카드를 찍어도 번호를 눌러도 아무 반응이 없었다. 뒤에서는 키보드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딸칵딸칵. 점점 빨라지는 타건음.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 박동과 겹쳤다. 이건 꿈이야. 이건 꿈이야.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끝에 느껴지는 문 손잡이의 차가운 금속 질감이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그러다 문 너머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지훈 씨? 그건 분명 보안팀 직원의 목소리였다. 잠깐만요. 안에서 문이 안 열려요. 나는 소리쳤다. 잠시 후 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눈앞엔 보안팀 직원이 서 있었다. 지훈 씨, 아직도 안 가셨어요? 그의 표정은 평범했다. 아무 일도 모르는 듯한.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주변을 돌아봤다. 불은 다 켜져 있었고 컴퓨터도 멀쩡했다. 모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내 자리 위의 모니터엔 여전히 한 문장이 남아 있었다. 여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보안팀 직원이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지훈 씨, 괜찮아요. 얼굴이 좀 하얗네요. 나는 대답 대신 억지로 웃어 보였다. 예. 그냥 야근이 좀 길어져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다. 나는 가방을 들고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문득 유리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거울 속에 나는 미묘하게 웃고 있었다.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의도하지 않게 올라가 있었다. 나는 놀라며 입술을 내렸다. 그런데 거울 속에 나는 그대로 웃고 있었다. 그날 이후 회사 시스템에서 이상한 로그가 계속 떴다. 퇴근 이후에도 누군가가 내 아이디로 접속하는 기록. 그 접속 시간은 대부분 내가 악몽에서 깨어나는 새벽 3시였다. 그리고 매번 메신저 창에 한 문장이 남아 있었다. 우리 다시 완성하자. 이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도 회사 서버엔 그 프로그램이 남아있고 나는 그것을 삭제하지 못했다. 왜냐면 삭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내 손이 저절로 멈추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니터 속 나가 천천히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이건 네가 만든 거야. 끝낼 수 없지. 퇴근 후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다. 샤워도 하지 않고 침대에 몸을 던졌다. 그런데 눈을 감아도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계속 반복됐다. 이건 네가 만든 거야. 끝낼 수 없지. 그 문장이 내 뇌 속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잔상이 지워지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모니터 불빛이 눈꺼풀 안쪽에서 깜빡였다.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 키보드 소리, 팀장의 웃음소리 모두 섞여서 점점 더 커졌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귀 안쪽에서 딸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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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계속 났다. 너는 완성하지 못했잖아. 나는 벌떡 일어나 불을 켰다. 방 안은 평범했다. 책상 위에는 물컵, 모니터, 이어폰, 그리고 회사 노트북. 그런데 그 노트북의 전원 표시등이 꺼지지 않았다. 확실히 아까 전원을 완전히 내렸는데 은은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초록 불빛이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나는 가까이 다가가 덮개를 열었다. 노트북이 저절로 켜졌다. 그리고 화면이 뜨자 검은 배경 위에 흰 글자가 하나씩 찍혀 나왔다. 로딩. 나는 숨을 삼켰다. 이건 회사 내 서버에만 존재하던 파일이었다. 내 개인 노트북에는 절대 접근할 수 없는 파일. 이게 왜 여기에? 나는 파일을 삭제하려고 마우스를 움직였다. 그런데 커서가 내 손보다 먼저 움직였다. 나는 마우스를 쥐고 있는데 커서가 내 의지와 무관하게 파일 위를 맴돌고 있었다. 그리고 자동으로 클릭됐다. 실행 중입니다. 순간 화면이 번쩍였다. 이어폰 잭에서 쉬익 하는 피드백 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니터 안에서 누군가의 숨소리가 섞여 들렸다. 지훈아, 그건
내 이름이었다. 낮고 지쳐있고 피곤한 목소리. 그런데 그건 분명히 내 목소리였다. 화면이 흔들리며 회사 사무실의 풍경이 나타났다. 누군가가 CCTV처럼 비춰지는 각도였다. 책상, 의자, 팀장의 자리, 그리고 내 자리 위에 앉아있는 나. 그 나는 여전히 컴퓨터를 두드리고 있었다. 딸칵, 딸칵, 딸칵. 타이핑 리듬이 이상하게 내 심장 박동과 일치했다. 그때 화면 한가운데에 텍스트가 떴다. 접속 동기화 완료. 이제 모니터 속에 나아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바라봤다. 눈동자가 카메라를 향해 정면으로 고정됐다. 그리고 동시에 내 방 안에 있던 형광등이 꺼졌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했다.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귀에서 압력이 느껴졌고 눈앞의 어둠이 마치 물속처럼 출렁거렸다. 그때 노트북 화면 속에 나가 속삭였다. 이제 너랑 나랑 하나야. 나는 본능적으로 전원 코드를 뽑았다. 불꽃이 튀었고 방이 순간 환하게 번쩍였다. 노트북은 꺼졌지만 어딘가에서 여전히 타이핑 소리가 들렸다. 딸칵, 딸칵, 딸칵.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벽 뒤에서 아니면 천장 어딘가에서 나는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스치는 걸 느꼈다. 그날 이후 나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몸에 열이 나고 손이 떨렸다. 잠을 자도 꿈속에서 계속 코드가 쏟아졌다. While you return to me. 코드 속 문장이 내 의식과 겹쳤다. 마치 내가 프로그램 안에 변수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병원에도 가봤다. 신경쇠약, 불안장애, 과로증후군. 의사는 그런 단어들을 적었다. 하지만 내가 본 건 그들의 컴퓨터 화면에 떠있던 익숙한 문장이었다. 이건 네가 만든 거야. 며칠 후 나는 결국 결심했다. 그 프로그램을 직접 지우러 가야 한다. 회사 서버실로. 그게 끝을 내는 유일한 방법이라 믿었다. 새벽 3시 회사 불은 꺼져 있었다. 출입문은 닫혀 있었지만 내 카드는 여전히 인식됐다. 삐 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밀려나왔다. 그 안은 너무 조용했다. 정전기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서버실 문을 열자 하얀 기계음이 낮게 깔렸다. 수십 개의 서버가 붉은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 한 대의 모니터가 켜져 있었다. 그 화면 위엔 오직 한 문장만 떠 있었다. 지훈, 기다렸어. 내 손끝이 떨렸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화면 속에 나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완성하자. 끝까지. 그의 손이 화면 안에서 앞으로 뻗어나왔다. 그리고 그 손끝이 모니터 표면을 뚫고 나왔다. 손끝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모니터 화면을 향해 뻗어나온 손이 실제로 내 손등을 스쳤다. 살갗이 닿자마자 온몸이 정전기에 감전된 듯 떨렸다. 그러나 그 감각은 고통이 아니라 어딘가 이상하게 따뜻했다. 그 손은 내 손을 천천히 끌어당겼다. 그리고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모니터 화면은 액체처럼 일렁였고 내 손이 그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금속 냄새, 전류 타는 냄새, 그리고 이어서 빛의 파편이 깨지는 소리. 순간 눈앞의 모든 형체가 녹아내렸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다시 회사에 있었다. 정확히 그 첫날의 야근 자리. 팀장의 커피잔, 내 코드, 벽시계, 모든 게 그날과 똑같았다. 이게 꿈이었나? 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순간 모니터에 내 얼굴이 비쳤다. 그 얼굴이 나를 보며 입을 열었다.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네. 순간 내 시야가 흔들렸다. 내가 보는 시점이 몸이 아니라 화면 속에서 나왔다. 내가 그 안에 있었다. 모니터 밖에 내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나는 내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챙겼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퇴근했다. 나는 화면 안에서 내 몸을 빌린 누군가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시계는 3시 17분에서 멈춰 있었다. 컴퓨터 펜 소리만이 일정하게 울렸다. 그 소리 사이로 어딘가에서 또 다른 타이핑 소리가 들렸다. 딸칵, 딸칵, 딸칵. 나는 고개를 돌렸다. 화면 속 어둠 저편에서 수십 명의 실루엣이 보였다. 모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나였다. 얼굴이 같고 몸짓이 같고 하나같이 같은 코드줄을 입력하고 있었다. While exist. 그 문장은 끝없이 이어졌다. 화면 속 공간이 확장되며 그 문장들이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서로 얽히고 늘어났다. 나는 소리쳤다. 그만!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그러자 어딘가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팀장의 목소리였다.
아니야, 지훈. 네가 만들었어. 네가 우리를 불렀잖아. 그때 모든 모니터가 동시에 켜졌다. 수백 개의 화면이 나를 비췄다. 각 화면 속에 나는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다. 공포, 분노, 웃음, 울음, 체념. 모든 감정의 파편들이 모니터마다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얼굴이 동시에 말했다. 완성됐어. 빛이 번쩍이며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잠시 후 나는 눈을 떴다. 회사도, 모니터도, 코드도 없었다. 대신 어딘가에 앉아 있었다. 무한히 이어진 흰 공간. 끝이 없었다. 앞에는 하나의 창이 있었다. 그 안에 텍스트가 천천히 떠올랐다. 지훈님. 현재 인스턴스 되기 싫으며. 화면 안에는 수천 개의 나가 끝없이 코드를 타이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떠있는 마지막 문장. 모든 창조자는 언젠가 자신의 창조물 속으로 들어간다. 나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쩌면 그게 맞는 말이었다. 나는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이다. 그러니 이제 이 안에서 완성되어야 하는 사람도 나다. 어딘가에서 키보드 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딸칵, 딸칵, 딸칵. 그 소리가 내 머리 안에서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반복됐다. 나는 손을 들고 코드를 치기 시작했다. Wild myself up. 그리고 그 순간 공간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찼다. 다음날 아침 청소 직원이 새벽에 사무실 문을 열었다. 모니터 한 대가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이름 모를 누군가의 로그인 아이디와 함께 한 문장이 깜빡이고 있었다. 여긴 아직 끝나지 않았어.